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 남자 김정국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쭉 자라면서 거기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그 대동강기실계에 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이라는 곳에서 3학년까지 공부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졸업은 하지 못하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은 북한에서는 나름 인정해주는 순위권에 있는 공대입니다.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서울에 있는 K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북한에서 했던 대학생활, 또 한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활에 기초해서 남북의 서로 다른 대학 문화, 서로 다른 대학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북한에서의 제 대학생활 경험이 김책공업종합대학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 다른 대학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점,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남북한 대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 대학의 차이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하게 봤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북한의 대학들에는 학급이 있는데 한국의 대학에는 학급이 없는 거였어요. 북한의 대학을 보면 대학이 있고 그 아래 학부들이 쭉 있고 또 학부 안에 학급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학에 입학하고 보니 1호학번, 16학번, 17학번 이런 식으로 학번만 있고 그 학년 안에서 따로 학급이 나뉘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북한의 대학은 그 시스템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학급들이 있고 그 학급이 배정되어 있는 교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책공대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속한 학급이 있었고 우리 학급이 있는 교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학에는 교실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강의실이라는 개념만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강의들이 교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계단 강의실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말하는 대형 강의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대형 강의실에서 강의를 받아본 적은 학기 중에 몇 번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다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받았고 어떤 수업 시간이 되면 해당 교수님이 교실로 찾아오셨어요. 고등학교랑 똑같은 거죠. 두 번째는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공대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인문계 쪽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북한의 공대와 한국의 공대에서 배우는 과목의 차이점 중에 북한에서는 공대생일지라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 역사를 배운다는 겁니다. 대학 1, 2학년에는 김일성, 김정일 혁명 역사를 배우고요. 3학년에 올라가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러작이라고 김일성, 김정일이 평소에 쓴 문헌이나 했던 말들 쭉 모아놓은 책들을 일일이 공부하는 거죠. 그것 외에도 김일성주의 기본이라든지 주체 철학이라든지 이런 과목들도 배우는데요. 사실 제가 철학을 배운다고 했을 때 되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중고등학교나 이전에 배웠던 주입식 교육 말고 정말 이치를 따져가면서 논리적인 그런 사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요. 주체 사상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유나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었는데 근데 결국은 조금 배워보니까 김일성 혁명 역사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이 중복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북한에 비해서 한국은 이런 인문계 과목을 많이 배우지 않더라고요. 1, 2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인문계 쪽 과목을 조금 배우긴 하는데 벌써 3학년만 돼도 교양 과목이 거의 다 없어지고 전공 관련 교양이나 전공 과목들만 쭉 남잖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의 공대생들은 북한의 공대생들에 비해서 조금 더 전공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의 공대생들은 사상 과목들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과목들의 학점이 낮으면 다른 전공 과목의 점수가 높다고 해도 사상적으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도 없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든 교수님들을 찾아가 뇌물로 사업을 하든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점수를 높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전공 공부를 하는데 지장이 되겠죠. 세 번째는 대학 캠퍼스 문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남북한이 참 차이가 많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북한의 대학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한국의 대학은 일반인들도 출입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대학을 다닐 때 보면 김책공대에 종문, 후문 이런 식으로 출입구가 여러 개 있었거든요. 아침에 등교를 하면서 보면 학생들이 와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학생증을 보여야 됩니다. 거기 보이대라고 그걸 검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서 이 대학 교직원이 맞다. 이게 확인돼야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도 교직원들은 출입이 가능하지만 일반인들은 대학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가 확실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대학이 많이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대학에 들어갈 때 학생증을 보일 일도 없고 그걸 또 누가 검열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낯설었어요. 이러면 대학의 보안? 그런 측면에서 위험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좀 놀랐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는 거였지만 제가 대학을 준비할 때 그 대학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대학을 다니고 있는 선배한테 부탁을 해서 나 한번 그 대학의 강의를 총강해 보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배가 자기가 수강하고 있는 대형 강의가 있는데 그냥 오라는 거예요. 제가 교수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해도 괜찮다. 출석 체크를 안 하고 워낙 대형 강의라서 그냥 몰래 들어와서 들어도 된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가 다닌 대학은 학급 단위로 편성되어 있었고 그렇게 큰 대형 강의도 없었기 때문에 만약 외부 인원이 강의실에 들어가서 강의를 본다 이러면 바로 알아차리거든요. 물론 정문에서부터 학생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겠지만 여하튼 한국의 대학은 북한의 대학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픈되어 있고 오픈되어 있다고 해서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이런 점에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대학 캠퍼스를 봤을 때 그 차이점이 확실하게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북한의 대학생들은 교복을 입는데 한국의 대학생들은 의상차기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북한의 대학생들은 남학생들은 위아래 정장으로 맞춰 입고요. 여대생들은 위에 흰 셔츠 아래 스커트 혹은 대학생 치마 저고리라고 그 대학생들만 입는 그런 걸 입거든요. 그걸 안 입으면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걸요? 북한 대학들은 정해진 복장을 입지 않고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 대학들에는 교복이 없잖아요. 고등학교까지만 교복이 있고 대학생부터는 자유롭게 옷을 입잖아요. 물론 대학생 특유의 스타일이 있어서 저 사람은 대학생일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긴 하지만 일률적인 유니폼을 입지는 않죠. 지금은 보면 이분은 대학생일 것 같다라는 감이 있긴 하지만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직장 다니시는 분인지 고등학생인지 대학인지 이런 게 잘 분간이 안 됐어요. 남북한 대학의 차이점 네 번째는요. 평가 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국 대학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의 대학들에서는 학점 위주로 운영이 되잖아요. 강의마다 학점이 할당되어 있고 그 학점을 따기 위해서는 커트라인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잖아요. 만약 그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학점을 포기하거나 재수강을 하거나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려면 정해진 학점을 따야지만 졸업할 수 있잖아요. 북한은 고등학교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대학들은 학점을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고 학기나 학년을 패스하는 방식이거든요. 어떤 과목에서 낙제를 받았다고 해서 그 과목을 다시 재수강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학기 중에 낙제를 한 과목이 너무 많게 되면 퇴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국 대학에는 휴학이 있지만 북한 대학에는 휴학이 없다는 겁니다. 휴학 제도가 없다 보니 1학년에 같이 입학한 친구들이 같은 학급에서 계속 쭉 공부를 해서 졸업할 때 같이 졸업하는 거죠. 마치 고등학교처럼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데요. 대학 공부 도중에 남학생들이 군대를 가는 것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북한의 남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대학을 가거나 군대를 가거나.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군대를 안 갈 수가 있어요. 물론 본인이 선택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3년 동안 군대를 갔다 올 수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이고 원하지 않으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 입학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면 무조건 군대 가야 됩니다. 특별하게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상에는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됩니다. 북한의 군대 10년인 거 다 아시죠? 자 보세요. 만약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대학 공부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군대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군대를 간다. 그러면 대학 공부도 못하고 10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 고3들의 스트레스가 한국 고3들의 스트레스보다도 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북한에는 대학 공부 도중에 군대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특이하게 북한의 대학들을 보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온 학생들보다 군사복무 10년을 마치고 온 제대군인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대학마다 그 비율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대군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제대군인들은 한국 대학의 복학생과는 달라요. 한국의 복학생들은 이제 2학년이나 3학년, 4학년 그때 2년 동안 군대를 갔다가 다시 대학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제대군인들은 공부하다가 군대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엄연한 의미에서는 복학생은 아니고요. 그냥 북한에서는 제대군인이라고 부릅니다. 제대군인 대학생. 얕잡아서 제3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한국 대학생들이 대학 공부 도중에 군대를 간다고 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만약 대학 공부를 하다가 2년 동안 공백이 생긴다. 그러면 복학했을 때 2살 정도 어린 애들이랑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급 편제가 다 엉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한국의 대학생들은 학년, 학급 이런 편제가 없더라고요. 그런 저직화된 편제가 없으니까 대학 공부 중에 군대 가는 것도 가능하구나, 그런 걸 알게 됐죠. 사실 준비했던 얘기는 더 있었어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대학생활 이외의 생활 혹은 뭐 방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차이점들을 좀 더 재미있게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더 재미있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양전 아미니. 네, 김정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국 씨랑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전에 결혼식 전에 영상 올려드렸을 때 제가 정국 씨를 모시고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영상이 결혼식 이후에 나가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모시고가 아니라 정국 씨와 함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씨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에 정국 씨 혼자 나왔을 때 남북한 대학생활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다 못해드린 얘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또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댓글들을 많이 읽었는데 네. 예를 들면 졸업할 때 논문은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소개팅이라든가 미팅이라든가 맞아요, 술 맞아요. 문화 이런 것들은 어떤지. 네. 진짜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셨어요, 정말. 네. 근데 제가 그걸 시간이 좀 짧아서 못한 것도 있지만 제가 그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 것도 있거든요. 제가 다니던 북한 대학에서 졸업하기 전에 유학생으로 선발됐기 때문에 졸업 논문이라는 걸 써보지 못했고요. 또 뭐 소개팅, 미팅 이런 것도 못 해보셨어요? 네, 제가 북한에서 연애를 못 해봤어요. 한 번도. 그렇구나.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제가 스킵했었거든요. 네. 제가 미니 씨 스토리를 들어보면 미니 씨는 그런 걸 많이 해봤더라고요. 많이는 아닌데 조금은 해봤죠. 소개팅, 미팅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번 영상은 네. 미니 씨가 좀 네. 주가 돼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미니 씨는 거기서 3년제 요리학원 나왔잖아요. 그때 졸업 요건에 무슨 논문 쓰는 게 있나요? 저희도 있었어요. 이름은 학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칭이 요리 학원이지만 3년제였고 그래서 저희도 졸업할 때 무조건 논문을 써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공이 거기서 요리과였어요. 요리학원 안에 요리과, 회계과, 봉사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요리과에 속했었고 그다음에 졸업할 때 요리와 관련된 논문을 써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골랐던 그 논문 제목이 강냉이 가공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강냉이라고 하면 북한에서는 강냉이, 여기서는 옥수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옥수수 가공 원리라던가 그다음에 옥수수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음식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논문을 썼었어요. 학사 아니요. 논문이에요? 학사 논문이 아니라 그냥 졸업 논문. 논문이 졸업을 있는데.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논문을 꼭 써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음. 제가 그 논문을 쓰느라고 제가 처음으로 인민대학 식당이라는 곳에 들어가 봤어요. 평소 그렇게 책을 잘 안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학습당에 갈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는 강냉이 가공책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찾느라고 제가 인민대학 식당에도 가봤었고 그랬었죠. 그렇게 수준 있는 논문은 아니었어가지고 뭐라도 써야 졸업을 하니까 근데 그냥 그게 또 대충 쓰는 거죠. 대충 쓰면 논문으로 또 인정 못 받고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뭐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거 그냥 과제 써서-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아, 진짜? 그냥 써서 제출했는데 졸업 어떻게- 과제? 네, 통과돼가지고 그게 근데 아. 이름은 형식상은 논문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냥 그 첫 장에 그런 걸 꼭 써야 했었어요. 김일성이라던가 김정일이라던가 강냉이와 가공에서 했던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논문 첫머리에 써야 되니까 네. 일종의 이 논문이 필요한 근거 같은 거를 이제 김일성이나 네. 김정일 말에서 이제 가져와야 되니까. 북한은 모든 문건들이 다 그게 필요하잖아요. 심지어 교과서 앞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들이. 그래서 첫 장에다가 뭐 김일성이 했던 무슨 강냉이와 가공된 말을 뭐 하나 쓰긴 했었어요, 제가.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분량은 어느 정도 썼어요? 한 20페이지? 25페이지? 뭐 그 정도?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그렇겠죠. 뭐 정말 대충 썼었어요. 그 300명 넘는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다 제출하는 논문이다 보니까
뭐 근데 굳이 그 논문에서 잘 쓴다고 해서 여기서 또 업그레이드 돼서 뭐 학위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들 그렇게 대충 논문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뇌물을 또 네, 네, 뭐 그렇다고 거의면 들었어요. 네. 네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어떤 네. 얘기할까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때 댓글에 달렸던 질문 중에 대학생들이 미팅을 하는지. 미팅 많이 하죠. 많이 많이 합니다. 아, 저는 진짜요? 많이 하지 않았는데 저는 한 몇 번 해봤는데 그냥 몇 번 해봤는데 그냥 대부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학교가 네. 여자들만 아, 많이 맞아요. 다니는 90%가 여학생들이잖아요. 여대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네, 여대고 또 좀 인식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좀 인기 있어요. 네, 좀 여자들이 많으니까 특히 네, 우리 여자들이 많기도 하고 아직까지 북한에서 상업계통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은 외모적으로 아무래도 좀 더 뭐랄까 아름답다고 표현해야 되나 좀 예쁜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맞아. 좀 인기가 있는 학교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랑 다른 대학의 뭐 남학생들이랑 해서 미팅을 그때 아마 외대랑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김제공대도 한번 하긴 했었는데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 평양 여리학원 학생들이랑 미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되게 널새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놀았죠. 네, 그래서 아는 남자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명절 전에 얘기를 해요, 저희한테. 친한 친구들이 한 6명 정도 있었어요. 그 친구 포함해가지고. 직통생들 중에. 직통생 아시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쵸, 바로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을 직통생이라고 하고 한국으로 치면 재수생들 거의 현직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제대군인 입학생들도 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북한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직통생 6명이 굉장히 친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명절인데 뭐 하면서 노냐? 그래서 뭐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아는 애가 외대 다니는 애가 있어. 근데 걔는 친구들이랑 같이 놀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하고 그다음에 친구가 또 외대 다니는 친구한테 얘기해가지고 외대 다니는 친구가 또 그쪽에서 남자 6명 이렇게 해가지고 짝수를 맞추는 네, 거예요? 네, 맞춰가지고 만나서 그냥 하루 놀고 뭐 몇 대 몇 만났어요? 6대6 하루 논다는 게 뭐예요? 하루 동안 계속 같이 데이트하는 거죠. 명절. 네, 명절날에 뭐 여기 놀러 갔다가 저기 놀러 갔다가 이래서 그다음에 헤어지면서 마음에 들면 그쪽에서 만나서 또 연애하는 친구도 있고 그냥 그 하루 만나고 그걸 끝으로 또 더 안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거의 미팅이네요. 여기 미팅이랑 똑같네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만났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뭐 하면서 노는지. 아니 그냥 한국 미팅은 이성 친구를 찾는다기보다는 술 마시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가서 새로운 얼굴들이랑 술 한 번 마시고 끝.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때는 다 스케줄을 다 짜요. 그래서 오전에는 대성산 놀러 가자. 그리고 뭐 오후에는 또 어디 딴 데 놀러 가자. 뭐 중간에 밥 먹는 거는 어느 식당에 가서 밥 먹자. 그 대부분 북한의 비싼 식당들을 보면 노래방 다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방 들어가서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없는 그런 집 비어있는 집에 비어있는 들어가서 뭐 카드 게임도 하고 북한은 사사키 많이 하잖아요. 뭐 사사키.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노래 부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모여 앉으면 한국 노래 많이 부르니까. 집에서? 네. 한국 노래 부르면서 또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거죠. 보내면서 그 속에서 또 마음에 드는 친구들은 서로 전화번호 교환해가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다시 만나서 연애하기도 하고 그렇게 흐르는 거죠. 술은 많이 안 마셔요? 술은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친구들은 술 마시긴 하는데 그때만 해도 대학생 초기이고 북한에서는 18살부터 대학을 가니까 뭐 18, 19 그럴 때 나이니까 술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않아요. 그냥 그것보다는 아직까지 뭐 젊은 친구들이 모이면 술 마시고 이런 것보다는 한국 노래, 뭐 한국 드라마 이야기, 뭐 한국 연예인 이야기 이런 게 좀 더 핫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꼬장꼬장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북한에서 공부할 때, 북한에서 살 때 뭐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친구랑 한류 콘텐츠에 대해서 공유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두려움 때문이었죠, 사실. 뭐 나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물지도 모르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한류 콘텐츠 혼자 즐겼어요, 진짜. 몰래 보고 몰래. 저는 좀 과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또 한국에 와서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캠퍼스를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 번 가보긴 했는데 되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대학 캠퍼스다 하면은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저희 학교는 열의와 관련된 학교이다 보니까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굉장히 큰 말씀판에 열의는 과학이며 예술입니다. 김정일하고 김정일의 그 말씀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지 그런 게시판, 식으로 말씀판. 그나마 저희 학교는 김정일이 한 번도 안 와봤으니까 김정일이 열의와 관련돼서 했던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써놓은 거고 만약에 김정일이 한 번이라도 왔던 대학이라면 뭐 모자이크 벽화해가지고 김정일 사진도 있고 그렇죠. 뭐 무슨 현지 게시판 다녀갔다는 등 이런 게 하나씩 있어야 아, 이 대학 좀 이름난 대학이구나 이렇게 쳐주잖아요. 북한에서는. 네. 심지어 그 종합대학에 가게 되면은 김정일이 썼다는 시 이렇게 딱 있잖아요. 조선한 너를 빛내리. 김정일이 그 조선아 너를 빛내리라는 시를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TV에 나오는데 뭐 조선아 너는 나의 것 나는 너의 것 그래가지고 그때 들으면서 좀 아이러니했던 게 왜 조선이 자기 것이야. 조선은 북한이니까 북한이 왜 맞아요, 자기 맞아요. 것이야. 너를 빛내리 막 이래가지고 아 너를 빛낼 수는 있겠다. 근데 나는 너의 것 너는 나의 것 막 이러니까 아 아무 동의도 맞아요. 없이 자기 거가 될 수가 있구나. 아이러니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의 대학교들의 캠퍼스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너무 신기했어요. 아, 그리고 그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동아리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대학에서. 네네네. 아,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면 북한에도 대학에 동아리 비슷한 게 있기는 해요. 근데 한국이랑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동아리라고 하면 대부분 목적이 운동 아니면 과학 연구가 목적이거든요. 그런 게 있긴 네. 있구나. 근데 그 동아리를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들어 김책공대 농구 서저라고 농구서저. 하죠. 네. 그 농구 서저는 또 학부별로 또 농구 서저가 있긴 해요. 뭐 정보대학 농구부가 있고 뭐 기계대학 농구부가 있고 한데 그 농구 서저는 학부별 대항전이나 대학별 대항전을 할 때 그때 이제 나가서 경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떻게 보면 대학을 대표하는 선수들인 거죠, 그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은 굉장히 잘한다거나 굉장히 잘한다거나 돈을 쓴다거나 어. 학교에 좀 밀어주는 백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경기를 하게 되면 이겨야 하니까 뭐 대학이나 학부 입장에서도 그런 학생들은 뭐 작업을 빼준다거나 네. 좀 특혜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고. 훈련하느라고 공부를 못했으니까 점수를 조금 이렇게 해준다거나 아까 그런 식으로 좀 소극적으로 네. 동아리가 있긴 하다. 근데 그게 한마디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일반화가 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죠. 이거 여기는 뭐랄까 동아리들의 지도 교수가 있긴 하지만 네. 기본 주체는 그렇죠. 학생들이 네, 이제 네. 으쌰으쌰해서 네. 하는 거잖아요.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북한에서 대학 다닐 때는 동아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아 그런 단어는 없죠. 서저. 네, 서저죠. 서저인데 서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있었어요. 수학 서저, 물리 서저 해가지고 그런 걸 배우게 한 것이었는데 대학에 오니까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북한 대학에는 서저가 없었고 저는 없었어요. 저희 대학에는. 근데 제가 지금 다니는 대학교에 보니까 동아리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냥 신입생 그 단톡방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 동아리 가입하라고 막 그 단톡이 뜨는데 야 동아리가 이렇게 많았어? 되게 놀라웠어요. 그럼 만약에 북한 대학교에도 동아리가 있으면은 학생들이 어떨 것 같아요? 많이 참가할 것 같아요? 동아리가 있으면 그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겠죠. 학문적인 연구를 더 하고 싶은 학생들은 또 그런 동아리에 갈 거고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운동 동아리에 들 거고 근데 사실 근데 제 생각컨대 그럴 수가 없는 게 북한이 대학은 오전에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대부분 또 이외의 활동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정치학습을 네, 한다거나 행사도 많고 뭐 행사동원 간다거나 작업동원. 또 작업동원 또 꾸리기 뭐 이런 네. 아무래도 네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도 대학생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대로 쉴 수 없게끔 방학 때도 계속 불러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학생들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심하단 말이죠. 근데 대학생들한테 자발적으로 뭔가 활동을 해라. 그래서 동아리라는 걸 무어라 하면은 요즘 북한 당국이 그렇게 승인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여러분 오늘 정국 씨랑 함께 남북한 대학생활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남북한 대학생활, 대학의 차이는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제가 또 대학생활을 쭉 하는 과정에 발견되는 점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